시체 관극은 혹시 여러분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시체 관극이 뭐냐면 뮤지컬 또는 공연에서 움직임이나 소음이 일절 없이 시체처럼 조용하게 관람해야 된다 해서 시체 관극입니다. 이런 문화가 알게 모르게 정착이 되어 있고 이것을 깨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 손석구 배우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썸네일에도 작게 써져 있죠. 손석구 배우라고. 손석구 배우님은 다른 배우들이 프라이드라는 연극을 같이 보게 되었어요. 근데 같이 연극을 보게 된 일반인이 손석구 배우와 다른 배우들 때문에 관람에 방해가 많이 되었다고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손석구 배우님을 제외한 다른 배우님들은 사과문을 올렸고요. 손석구 배우님은 기자들이 뭐 사과를 하지 않는다 이런 종용하는 기사를 썼지만 결국에 올라온 글은 사과글이 아닌 본인의 소신을 장문으로 한자 한자 새긴 글이었습니다. 요약해서 읽어 드릴게요. 자세한 거는 손석구 배우님이 직접 쓰신 글을 읽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부끄러운 연극 관람을 한 적이 없고 다수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조용히 웃으며 울었다. 강압적이며 폭력적으로 변질된 공연 문화가 당황스럽다. 반박도 사과도 하지 않겠다. 이것이 손석구 배우님의 입장이에요. 물론 자세히 보면 정확한 단어나 정확한 뉘앙스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글을 읽으셨으면 좋겠고 요약하자면 제가 말한 글입니다. 뭐 흠잡을 게 없지 않습니까? 손석구 배우는 제가 보기엔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이건 확실해요. 그래서 좋아해요. 저는 2019년 멜로가 체질이라는 드라마에서 손석구 배우님을 처음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좋아하게 됐어요. 연기도 뭐 나름 매력 있고 얼굴도 매력 있고 뭐 배우가 연기 잘하면 끝이죠. 뭐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없죠. 그리고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어 배우의 얼굴은 좀 뭐랄까 저는 그래요. 성형 수술을 하고 잘생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매력이 있고 본인만의 얼굴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본인만의 얼굴이 뭐냐? 그러면 자연스러운 얼굴이라 생각하거든요. 우선 자연스러운 얼굴이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고요. 인간이 강한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3대 500을 치고 뭐 UFC 챔피언이 돼야 그래야 강한 게 아니에요. 꾸준히 반복할 수 있는 꾸준함, 그리고 본인의 소신과 철학을 굽히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저는 인간으로서 강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수의 이런 병신 같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맞다고 개처럼 막 울부짖을 때 개한테 물릴까봐 무서워서 글을 올리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은 변함이 없다. 이러는데 이 배우를 안 좋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소신을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인간의 가치고 인간이 아니냐는 거예요. 뭐 돈에 휘둘리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제가 다른 글에서도 자주 얘기하지만 돈이 좋죠. 돈이 좋고 세상에는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고, 그리고 돈만 있으면 세상의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집니다. 이거는 뭐 반박할 여지가 없어요. 근데 돈 벌겠다고 옷을 벗는 것은 그거는 인간으로서 소신을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남 앞에서 옷 벗고 속옷 차림으로 또는 가슴이 드러나고 엉덩이가 드러나는 옷을 입으면서 남들 비유 맞추고 춤추고 그런 게 어, 사람으로서 본인의 자존감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짓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먹방 BJ 이런 사람들 전혀 안 보고 좋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알고리즘으로 뜨면 그냥 그런가 보다 보고 말아요. 별풍선이고 뭐고 이런 거 보내본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사과하고 사과를 할 줄 알았던 손석구 배우님 발언 이후로, 그러니까 나비의 날갯짓, 나비 효과라고 하죠. 제가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손석구 배우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현재는 이제 거의 없어진 문화라고 해요. 아직 뭐 있기는 있겠지만, 밀록 밀캠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녹음을 하고 촬영을 해서 파는 행위예요. 근데 거기에 웃음소리나 잡음이 섞이면 안 되니까 그거를 시체 관극을 그런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거를 따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요, 저는 연극, 영화, 뮤지컬 관람 중에 핸드폰 벨소리로 바꿔서 뭐 전화나 연락이 오게 한다거나 옆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핸드폰을 하는 거, 이건 민폐가 맞죠. 이거는 뭐 변명할 여지가 없죠. 그러나 슬픈 장면에서 눈물을 흘리거나 흐느끼거나 재밌는 장면에서 웃는 것, 그러니까 나의 감정을 느끼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민폐라면 인간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시체예요. 그리고 배우들은 그냥 꼭두각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그맨이 왜 존재를 할까요? 그러니까 개그맨은 자기가 다른 사람을 웃겼을 때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그맨을 하는 거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배우가 뭘까요? 배우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끼고 느끼게 도와주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시체처럼 감상을 한다고 과연 배우들이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시체처럼 봐야 되는 걸까요? 웃긴 연기를 하던 슬픈 연기를 하던 아무런 표정도 감정도 소음도 없이 관람만 해주는 것, 이걸 정말 배우들이 원할까요? 그러니까 왜 아예 뭐 가면을 쓰고 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래요. 저는 요즘 그걸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데, 과거에는 멍청한 사람들이 멍청한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막 돌을 던지고 그냥 두드려 팼어요. 다시는 그딴 소리도 못하게. 근데 현재는 멍청한 사람들이 난 이게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기면은 똑같은 멍청한 사람들이 같이 막 몰려들어요. 그래서 같이 우기게 돼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랑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방관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목소리 큰 놈이 맞는 줄 안다고 멍청한 사람들의 말에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손석구 배우님처럼 본인의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남의 말에 휘둘르는 건 소신도 철학도 아니에요. 본인이 페미니스트라고 했으면 죽을 때까지 페미니스트인 거예요. 뭐 유행 따라서 가고, 뭐 비혼주의면 죽을 때까지 비혼주의로 살아야죠. 무슨 결혼을 했는데 나 사실 비혼주의였다 뭐 이러고 있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들을 제가 그래서 싫어해요. 정말 싫어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유튜브 영상
설명창에 네이버 폼으로 만든 링크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오셔서 고민 상담 또는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는 그런 주제가 있어서 보내주시면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고 글을 쓴 다음에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